우리 항상 이거 시그니처. 진짜 웃겨. 내가 사준 오빠 이거 왜 맨날 이거 해. 진짜 웃겨. 내가 이거 보고 빵 터져가지고 아 진짜 맨날 이러고 있네. 웃겨.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야 이거 비하인드로 쓰자. 아 이거 진짜 웃기다. 안녕하세요. 찐사입니다. 저는 찐사이의 향운, 찐사이의 진아입니다. 진아 씨 이제 2025년에 1분기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아마 네.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이미 지났을 것 같은데 맞아요. 뭔가 짧게 어떠셨는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저는 우선 새로운 도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그러면서는 알고 있기에 이제 더 뭔가 편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기에 더 편견이 깨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되게 다채로운 느낌들을 좀 많이 마주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 배운다는 게 이렇게 큰 삶의 성장을 이룩하게 만드는 거구나 싶고 그리고 제가 초반에 생각했던 그 치유의 과정을 선물하다 있잖아요. 네. 그 길 위에 서서 이제 먼저 걷고 계신 롤모델들을 계속 만나보면서는 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의 가치가 되게 귀한데 나한테만 쓰는 것보다는 내가 가진 재능으로 타인한테도 쓰고 내 가족한테도 쓰고 친구한테도 쓰고 사회 공헌에도 쓰고 이러면은 더 훨씬 가치가 있는 인생이겠다 하면서 좀 저는 저를 정리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 너무 좋네요. 향훈 씨는요? 저는 올해부터 뭔가 새로운 시작들을 되게 저도 많이 비슷한 했잖아요. 것 같아. 맞아요. 새로운 시작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물론 네네. 저희 팟캐스트도 이렇게 얼굴 이렇게 하는 것도 맞아요. 새로운 시작이고 저랑 이제 언니랑도 유튜브 하고 있는 게 또 따로 있는데 그것도 뭔가 이런저런 새로운 시작들 또 다른 타 채널에 가서 게스트로도 나온 적도 그니까요.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하는 그 중국어 팟캐스트도 이제 게스트 초청하는 컨텐츠를 우와. 또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도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고 그리고 저 또 아버지 그 가게 사업도 네네네. 이제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것도 새로 시작을 하게 돼서 약간 1분기는 정말 많은 시작이 있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은 좀 이 시작을 잘 한번 이끌어 나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향훈이랑 은희라고 이제 쌍둥이 친구 있는데 네, 제 쌍둥이 언니. 네, 그 둘이 하는 채널 은희 운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 영상, 그 최근에 올라온 영상을 진짜 배꼽 잡고 웃으면서 봤어요. 네, 저희 찐사이에서 여러분들의 고민, 뭐 사연 같은 것들을 이제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저희 이메일 주소로 언제든지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유튜브 아래 상단에 늘 써져 있는 주소 있거든요. 거기로 사연 접수 많이 신청해주세요. 네. 저희 이번에 주제가 뭔가요, 진아 씨? 저희 이번에는 인생 영화를 소개하기로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향원 씨랑 저랑 조금 비슷한 결이기도 하고 다른 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영화를 선택했을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향원 씨부터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좋아요. 저는 일단 사과를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죠? 왜냐면 인생 영화라고 하면 보통 이게 한 편, 두 편일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약간 제가 생각하는 인생 영화라는 기준이 저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영화들? 약간 제 가치관을 약간 뒤흔들어준 그런 영화들? 또는 진짜 재밌게 본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대학교 때 영화를 진짜 많이 봤고 한동안 엄청 빠져서 하루에 거의 한 편 볼 정도로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저 스스로 별점 남기고 이런 거에 빠지던 진짜요? 시절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영화는 항상 그 짧은 러닝타임 뭐 1시간, 2시간 안에 되게 압축된 메시지가 담겨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화를 보면서
엄청 감탄도 많이 하고 많이 배워가지고 제가 오늘 인생 영화라고 하지만 이게 막 뭐 하나가 이게 내 인생 영화야 이게 없어서 저는 조금 테마별로 묶어가지고 왜냐면 다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를 꼽을 수가 없어. 그래서 뭔가 좀 짧게 여러 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테마는 멜로 영화들인데요. 일단은 네. 저는 20대 때 멜로 영화를 되게 많이 봤어요. 약간 한참 사랑에 관심이 많았던 때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마침 너무 좋은 영화들을 많이 봤고 제 사랑에 대한 가치관을 성립하는 거에 되게 도움을 많이 줬어요. 우와. 많은 영화들이. 그래서 저는 사랑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줄 수 있는 영화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건 사실 지난 에피소드 때도 스쳐 지나가면서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비포 시리즈예요. 비포 선라이즈, 우연히 여행지에서 남녀가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인 비포 선라이즈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편이 수년이 지나서 이제 성숙한 어른으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비포 선셋, 그리고 이제 사랑의 결실을 이루고 이제 중년의 사랑을 다룬 비포 미드나잇, 이렇게가 이제 비포 시리즈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하시는 멜로 영화 시리즈예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왜 좋아하냐면요. 이 영화 주인공인 이제 에단 호크 배우님과 줄리 데피 배우님이 이 티키타카가 영화에서 정말 장난 아니에요. 이 대화를 주고 받는 게 약간 물 흐르듯이 이렇게 약간 영화를 보는 느낌이 아니라요. CCTV로 한 커플을 이렇게 보고 엿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저는 20대 때 이 시리즈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대화가 잘 되는 이성을 만나서 사랑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준 영화예요. 그 정도까지요? 네, 저는 뭐 20대 때 연애를 했지만 뭔가 그런 밀도 있는 대화, 뭔가 주고받고 그런 티키타카 이런 게 사실 제 연애에 조금 부족했었어가지고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추구하는 사랑이 약간 이런 느낌이네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영화가 이 풋풋한 이 사랑이 막 시작됐을 때 이 설레임, 그리고 약간 이 약간 이 남녀의 성숙함, 그리고 이 커플이 됐을 때 둘이 되게 익숙해져서 그런 좀 농후함, 익숙함, 이 약간 사랑의 서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되게 완벽한 영화인 것 이 시리즈인 것 같거든요. 네. 솔직히 마지막 이 비포 미드나잇은 제가 아직 중년이 아니기 때문에 막 공감을 하면서 본다기보다는 왠지 진짜 이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영화였고, 그리고 두 번째 영화는 우리도 사랑일까라는 영화예요. 근데 이게 영어 제목이 Take This Waltz라는 영화인데 저는 한국어 제목을 너무 못 지었다고 생각해요. 되게 이 영화의 이 느낌을 참 못 살린 한국어 그래요? 제목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결혼 5년 차가 된 이제 미셸 윌리엄즈가 우연히 여행지에서 남자를 만나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 그 남자가 앞집에 사는 남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 남자한테 엄청 강력한 이끌림을 느껴요. 슈퍼 이끌림. 네, 유부녀인데. 아하.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바람난 여자의 약간 불륜 스토리이기는 해요. 정말 이 서사만 보면은 좀 불륜 스토리이기는 한데 결국은 이 여자가 남편이랑 빠이빠이 하고 이 새로운 남자로 갈아타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뭐야 싶을 수 있는 예, 영화이기는 한데요. 저는 이 영화에서 그 OST처럼 이제 나오는 그 음악이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Video Kill the Radio Star 막 이런 음악이 나와요. 이 여자 주인공이 이 그 새로 만난 앞집 남자랑 놀이공원인가를 갔는데 이제 거기서 뭐 이렇게 놀이기구를 타면서 Video Kill the Radio Star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보면 Video Killed the Radio Star 그러면 비디오 이렇게
TV나 이런 것들이 생겨났을 때 라디오 스타들이 이제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거가 항상 이 헌 것을 뭔가 이렇게 대체를 하는데 근데 사실 이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는 헌 것도 사실은 과거엔 새 것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남편과 편하고 막 이런 하루하루 뭐 이렇게 설레지는 않지만 그런 일상이 너무나 소중했는데 이제 새롭게 이제 갈아탄 거죠. 이 여자 주인공이. 그래서 제가 이 영화의 원 제목이 이제 Take This Waltz여서 이제 사랑을 좀 왈츠로 비유를 해요. 어떻게 보면 설레임을 좀 왈츠로 비유한다고 하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설레는 모먼트는 많을 수 있잖아요. 뭐 여러 대상한테 솔직히 느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근데 그 왈츠를 출지 말지는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그 왈츠를 다 출 거냐 아니면 한번 제대로 추고 또 다른 신청이 들어와도 이제 기존의 거를 잘 유지할 거냐 이건 사람만의 선택인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이 여자 주인공은 새로운 왈츠를 추기는 했지만 근데 결국에는 이 영화가 이제 맨 마지막에 이 여자가 새로 만난 이 남자 또한 편안하고 약간 권태로워지는 그 시기에 도달을 하면서 약간 끝이 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끝도 없는 이 순환이다. 빙글빙글 도는 왈츠처럼 약간 이게 순환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왜 좋았냐면요. 약간 20대 때 제 머리를 약간 띵 하고 약간 울려준 영화이기는 한 게 왜냐면 저는 약간 가치관이 조금 경험주의였던 것 같고 많은 걸 경험하자. 그러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거, 더 나은 거를 뭔가 쫓아보자. 약간 이런 가치관을 한 20대 중반 정도에 약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근데 그러면 솔직히 이성도 마찬가지로 나랑 더 잘 맞는 사람 나는 이 사람이 있을 때 더 설레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그게 정답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거를 깨달았고 사랑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계속 그 설레임, 좋음 이런 거를 찾아 나서는 게 이제 그게 과연 사랑일까라는 그래서 아마 이 한국어 제목이 우리도 사랑일까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뭔가 더 나은 걸 추구하는 게 좀 허무한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적당히 멈출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런 거를 좀 알려준 영화였고요. 뭔가 사람이 항상 머릿속으로 이러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하는데 이런 상상을 영화로 보여준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제가 좋아하는 영화였고 또 마지막 멜로 영화는 500일의 서머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약간 다 제 짝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영화예요. 그래서 같은 관계에 있어도 남자가 보는 관점, 여자가 보는 관점이 되게 다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영화는 철저히 남자의 시선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이 서머가 마지막에 이 남자를 배신한 약간 쌍년이 되는 그런 영화인데 이제 이 여자의 관점으로 이 영화가 처음부터 시작했으면은 아마 이런 모습은 또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보는 이 관계는 반쪽짜리다. 이게 두 사람이 다 다른 관점으로 이 똑같은 관계를 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래서 저는 약간 마냥 가볍고 뭐 이런 멜로 영화가 아니라 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이런 멜로 영화들이 제 인생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간접 경험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두 번째 그 왈츠? 네. 그게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 것도 결국엔 새 것이었다. 네. 약간 익숙하다고 해서 사랑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늘 도파민만 터지는 그런 거를 너무 지향하다 보면은 네. 저는 어느 순간 자기를 잃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중심이 있으려면은 도파민보다는 네. 조금 진짜 중요한 가치. 네. 내가 왜 이 사람과 익숙해졌는지 그 신뢰만큼 중요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너무 그 표현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계속 춤을
출 것이냐, 새로운 신나는 춤을, 아니면 이 춤을 추지 않는 그 순간에도 사랑이 유지되고 있음을 느낄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부분이 전 되게 와닿네요. 저도 첫 번째랑 두 번째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도 너무 공감해요. 근데 이거는 뭔가 사랑 중에 느낀 건 아니었고 네. 사랑이 끝나고 난 뒤에 더 알게 된 거였는데 네. 내가 보는 관점만 맞다고 생각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그가 상대편이 준 사랑도 되게 잘 보이고 그리고 상대가 노력했던 것도 보이고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상대도 왠지 그럴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이 겪는 거는 다 비슷할 수 있으나 취사 선택이다. 기억을 자기가 어떻게 맞아. 저장하고 내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는 취사 선택이다. 근데 맞아요. 그 과정에서 미성숙함이 있었다면은 자기를 인정하고 좀 개선시키려고 노력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되게 이 사랑에 대한 영화의 시선을 푼 게 네.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진아 씨의 네. 인생 영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제 해볼까요? 거를 한번 얘기해볼까요? 그 여성 CEO가 나오는 드라마와 네. 이런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몰입이 되기도 더 하겠네요. 몰입이 되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 영화들 중에서 몇 개가 있는데 일단 네. 첫 번째는 인턴이라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 왜냐면 제가 요새 경영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배우는 그 가르침이라면은 사람의 귀천을 가리지 말고 사람에는 다 모든 가치가 있고 그 잠재력을 봐주면서 보통은 give and take라고 하잖아요. take의 자본주의 사회에 찌들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동조현상에 따라서 뭔가 내가 취할 것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취할 수 있는지만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공부하면서 달라진 점은 have, 이미 내가 가지고 있고 네. 그걸 지켜보고 그리고 내가 50대 50으로 주는 거 있잖아요. 윈윈으로 우리는 네. 승부 보는 거야. 그게 둘 다 사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거 변화된 부분이기도 했는데 네. 50대 50은 후퇴하는 작업인 것 같아요. 손해볼 수 있다. 왜냐면 50만 주잖아요. 근데 완전한 건 100을 주거든요. 네. 그러면서 순환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얘한테 100을 받았네. 와 정말 감사하다. 나도 감사함으로 살아야지 하다 보면은 그게 계속 좋은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환경으로 일어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결국에는 take and give가 아니라 have, give, take인 것 같아요. 마음을 기꺼이 열고 받는다의 입장도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는 그런 맥락의 영화였고 그리고 이제 여성 CEO가 스타트업을 이제 경영을 해서 너무 탄탄대로 막 잘 걸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물질적인 거에 사로잡히고 성과주의가 되면서 놓치고 가는 많은 부분의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일에만 집중하느라 가정을 이룰 수도 있고 뭔가 소홀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돈이 최고의 가치다. 난 다 이뤘어. 성공에 대한 정의가 좀 잘못 내려질 수 있는데 근데 여기 이제 70대 남자 80대 인턴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남자분이. 네. 근데 기동력은 떨어질 수 있는데 저는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아왔기 때문에 시니어에 대한 마음가짐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시니어는 네. 그동안 살아온 삶의 경험과 축적함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지혜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들을 보는 방식이 나 또한 아름다워야 세상을 좀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다의 주의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분을 통해서 기동력이 떨어져.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 20, 30대의 기동력과 80대, 70대 분들의 그 지혜가 함께 어우러지면 되게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공존함의 의미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자기 남편이 이제 바람도 피고 뭐 이렇게 소홀하다 보니까 네. 근데 자기 태도의 결과값으로 나온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남자도 선택을 이제 잘못한 거죠. 그쵸. 책임을 안 졌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미안하다고 하는 그 과정 속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그럼요. 근데 이제 그 남자 인턴분의 지혜로움으로 그것도 잘 해결하고 회사에 위기가 왔을 때도 내가 경험한 걸 모두 전달하겠다. 그런 100% 기버의
그런 태도를 통해서 이 여자분이 되게 많은 성장을 이룩하고 아 인사가 만사다. 경영함에 있어서는 삶에서도 인사가 만사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자기 편견을 많이 깨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 자체가 전 되게 와닿았고 제가 걸어가야 될 걸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되게 와닿았거든요. 그러면서 네네. 또 현재는 고령화가 지속되잖아요. 그리고 네. 어떻게 늘 젊어요. 그럼요. 늘 젊지 않잖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다 다 늙게 돼 보면은 있어요. 나도 늙고 너도 늙는데 근데 늙음을 대하는 자세가 갖춰져 있다면 네. 사회도 되게 좋게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되게 사회에 대한 경종 네. 한 번쯤은 울리는 영화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랑 연결지어서 그 과제처럼 이제 읽었던 책이 더 기버라는 책이었는데 네. 거기서도 결국에는 내가 늘 세상 탓하고 몬 탓하고 사람 탓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너무 많은 줌으로써 행복한 느낌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내가 여기까지 존재하기까지는 정말 보이지 않는 손들이 많이 존재했고 나를 위해서 노력해줬던 사람들의 삶이 녹아서 지금의 네. 내가 있다는 걸 알게 해준 이 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도 나를 다시 돌아봤던 것 같아요. 이 책과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 네. 연관 지으면서는 나 또한 나를 지금 여기까지 있기까지 너무 네.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줘야 됐는데 내가 그러면은 이제는 기브 줘야 될 때가 아닌가. 근데 그 기브를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내 인사이트를 많이 구축하고 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이런 의식을 심어준 영화라 전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이제 노인분들을 저희 사회에서는 이제 노약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약자가 맞기도 하고 뭐 몸이 이제 힘드시니까 대부분 그런데 정말 위대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그 진짜 저희보다 더 힘든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이잖아요. 먹고 살기도 되게 힘들었을 거고 그리고 살면서 그 지혜가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작년 올해 비교하면 올해가 조금 더 지혜로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은 얼마나 이 세월이 주는 지혜가 크겠어요. 그래서 아까 진아 씨가 이런 지혜로운 이런 노인과 그리고 이 여성 젊은 여자 CEO의 약간 그런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일을 하고 하는 게 너무 이상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네. 너무 공감이 됐어요. 저는 저번에 향훈 씨가 어떤 이 얼굴을 오픈하기 전 에피소드에서 그들도 처음부터 어른은 아니었다. 이런 말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이제 30대가 되고 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30대도 참 어린 나이인데 이렇게까지 내가 겹을 쌓아서 80대가 되어 있다면은 그거 참 그렇게 살아낸 것만으로도 되게 대단한 일이고 맞아요. 충분히 존중해줘야 될 만한 삶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영화를 되게 잘 봤고 그리고 그 향훈 씨가 저번에 얘기해준 모두의 인생의 주인공이다라는 시선 또한 깨워준 영화라 더 향훈 씨랑도 이렇게 그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더 이 영화에 대한 고마움이 컸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저의 두 번째 묶음은요. 디즈니 픽사 영화들인데 제가 진짜 애니메이션을 좀 좋아해요. 근데 진짜 저를 엄청 성장하게 해준 이제 영화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소름 돋게요. 그때 그 시기마다 제가 느끼고 또는 고민했던 것들에 대한 질문을 그 영화들이 다 답을 해준? 그래서 그 타이밍도 너무 절묘했던 것 같아서 저 스스로 약간 와 디즈니 픽사 뭐야? 내 마음을 꿰뚫은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귀여워. 그런 영화들인데 이제 첫 번째는 제가 한참 회사를 다니고 있었을 때 소울이라는 영화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한참 이제 막 회사 처음에는 적응하느라 바쁘다가 좀 적응이 되고 나니까 하루하루 좀 비슷한 일상을 살게 되면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뭔가 나는 뭘 위해서 살아가는 건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제 주변에 좀 우연찮게도 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제 제 언니도 그렇고 진아 씨도 그렇고 제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뭔가 자기
자기만의 열정을 쫓아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들을 보고 나는 근데 왜 하고 싶은 게 없지? 나는 왜 내 열정이 없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 계속 던졌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이 소울이 이제 자기의 그 열정을 찾아서 이제 사람 몸에 들어가서 이제 열정을 막 찾아다녀요. 다른 소울들은 다 각자 자기만의 열정이 있는데 이 소울은 자기 열정이 빈칸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막 찾아다니는데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이 소울이 느낀 건 나는 내 열정은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뭐 내가 맛있게 먹은 뭐 피자, 내가 이 걸으면서 이 좋은 공기를 마시고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고 이런 게 그냥 내 열정일 수도 있겠다. 이 일상을 살아가는 게 내 열정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엄청 그때 약간 저에게 위로를 준, 위안을 준 그래 지금 너의 그런 뚜렷한 열정이 없어도 괜찮아. 일단은 너의 일상을 사랑하면서 살자.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영화였고 여기 영화에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 명대사가 있어요. 어린 물고기는 늙은 물고기에게 가서 말했어요. 저는 다른 물고기들이 바다라고 부르는 곳을 찾으려고요 라고 하는데 늙은 물고기가 말했어요. 바다? 지금 네가 있는 곳이 바다인데? 어린 물고기는 답했어요. 여기가요? 여긴 그냥 물이잖아요. 저는 바다를 가고 싶어요. 어쩌면 내가 있는 이게 답일 수도 있는데 막 딴 거를 향해 이렇게 막 찾아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난 지금 바다에 있는데 내 코앞에 있는 이 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를 좀 생각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준 영화여서 요거는 진짜 좀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모든 분들께 추천드리고 그리고 내 열정이 뭐지? 약간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면 너무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엘리멘탈인데 재밌었죠. 제가 진짜 퇴사하기 좀 몇 달 전에 봤던 영화인데 이제 퇴사가 너무 하고 싶었던 시점에 봤던 영화예요. 근데 약간 그 시점에 저는 항상 좀 변화를 두려워하는 편인데 변화가 두려워도 해야 되겠다. 되게 필요하다라고 느꼈던 시점에 이 영화를 봤거든요. 약간 내 주체적인 삶을 찾아서 가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했을 때 이 영화를 봤어요. 네. 이 영화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엠버가 자기의 그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영화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제 모습이랑 좀 닮아 있어서 이게 좀 많이 공감이 됐고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봤을 때 좀 제가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를 조금씩 좋아해지고 점점 좋아해졌을 때 봤던 영화예요. 근데 처음에 물론 좀 호감이 있어서 좀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했지만 뭔가 이 좀 스며드는 과정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엠버랑 그 물인 그 웨이드 이렇게 둘이서 이제 연애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웨이드가 엄청 희생적이잖아요. 특히 마지막에 이 엠버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약간 없애버리는 그런 장면을 보고 진짜 저 펑펑 울었는데 근데 제 남자친구가 약간 조금 희생적인 그런 면모가 좀 있어요. 성격이. 그쵸. 진짜 좋은 분이시죠. 좀 배려를 많이 하는 성격인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약간 조금 공감도 좀 되고 좀 고마움을 느끼고 이래서 좀 더 눈물이 났던 것 같고 그렇구나. 근데 이 영화는 이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뭐 K 장녀라면 다 공감하실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가장 최근에 봤던 거는 이제 인사이드 아웃 2. 요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무수히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진짜 저는 이거 불안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진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실 퇴사를 하고 나서도 물론 약간 해방감도 있었고 좀 좋았기도 했지만 그리고 저는 목표가 좀
분명해서 퇴사를 한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불안했거든요. 그쵸. 왜냐면 4년 넘게 다닌 회사인데 이제 일상에 이게 탁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퇴사를 하고 나니까 나 진짜 더 잘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약간 압박감으로 좀 다가왔던 것 같고 다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막막했던 것도 있고 근데 그 시점에 이제 이 영화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뭔가 이 영화에서 모든 감정이들이 이 불안이를 되게 살펴주잖아요. 마지막에 그 티백까지 이제 anxiety를 이제 울려주면서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아 나도 내 안에 있는 이 불안이를 인정을 해주고 잘 보살펴줘야겠다. 이제 모두가 불안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잘 관리를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훨씬 덜 불안해졌거든요. 있는 그대로의 내 자신을 사랑하자. 나의 모든 감정을 이렇게 좀 저에게 메시지를 준 영화여서 저한테는 좀 인생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인사이드 아웃 2는 저도 극심한 불안의 그런 사회적 부분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에서 그런 무게감을 많이 느낄 때 봤던 영화라 진짜 공감이 많이 가고 그리고 향훈 씨가 퇴사하고 나서 이제 불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게 당연하고 그리고 맞아. 그게 없는 게 말이 안 되고 네. 자기 삶에서 제일 크게 차지했던 부분을 빼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 그만큼 빈 공간이 생기는데 그걸 채워 넣으려면 또 시간이 소요가 되잖아요. 네. 그걸 되게 건강하게 잘 진행했던 것 같아서 사실 되게 자랑스러웠고 근데 반대로 이제 친구 은이랑 저랑은 조금 뭔가 향훈이의 삶을 조금 더 채워줘야겠다. 그 빈칸이 너무 빈칸으로 드러나지 않게끔이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감사해요. 소울 그거는 되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경영 공부할 때 그 교수님들께 이렇게 가르침 받은 걸로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 자아가 있다. 자아는 자기 진짜 배경자아라고 심리학 용어래요. 근데 그 자아가 또 있다. 근데 그 자아가 진짜 자기 자아인 거예요. 근데 네. 이 나라고 생각했던 이 배경자를 포괄적으로 품고 있는 자아가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이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는 저는 근데 이제 막 또 과제를 막 하다가 생각했던 점은 뭐였냐면 사회가 나한테 요구했던 거잖아. 이거 자아. 이렇게 구축하라고 나한테 이런 어른되라고 너네가 시켰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글을 저는 되게 많이 수정을 하는 편이에요. 다시 다듬고 다시 다듬고 해서 밀도 있는 완성을 지향하는 편인데 이걸 다듬으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몰입을 되게 깊게 했었거든요. 이거 내가 사회한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그들이 나한테 원한 것을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결국에는 그들이 나한테 원했던 게 아니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깨나가고 보니 진짜 그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나가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바다를 바다로 칭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만큼은 좀 의식을 세워서 내가 물이더라도 내가 바다로 벌 수 있게끔 내가 느끼면 되는 거잖아요. 향훈 씨가 이제 영화가 때때로 인생에서 이렇게 왔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되게 좋은 윤활제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귀신처럼 그 시점에 그니까 고민을 어떻게 하고 그렇게 탁탁 오지? 있었는데 너무 그게 신기하다. 탁탁 왔어. 엘리멘탈도 딱 너무 이게 잘 와가지고 근데 아마 감사해요. 시기마다 그 아이들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시기마다 향훈 씨가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잘 받았던 것 같아요. 이거구나 이렇게. 자 다음 이거는 좀 제 진짜 인생 영화예요. 아까도 진짜 인생 영화긴 했는데 이거는 삶의 철학과도 닮아 있고 제 작업의 영감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경영을 하고 싶은 부분에서도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제가 생각했던 경영은 이제 새로 재정립해 나가는 경영은 삶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경영에서 뭐 재무 대조표 뭐 이런 거를 한다고 하잖아요. 뭐 이렇게 수로 나열해서 성과를 지표하고 이런 걸 수정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인생 대차 대조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 또한 바꿔갈 수 있다. 경영의 본질을 잘 세워 나가면 그런 가르침이 있었는데 되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경영을 하는 경영자 자체 그 개인의 사람이 의식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경영도
이 조직의 성향도 무너지고 네. 그리고 삶에서 맞닿아 있는 부분들도 무너져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경영을 어떻게 잘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를 삶에서부터 잘 세워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영화가 그랬어요. 아바타 시리즈는 저 다 좋아하는데 네. 아바타 물의 더 웨이 오브 워러라고 2022년에 나온 게 있었거든요. 저 이건 안 봤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그 인간이었다가 이제 아바타가 된 네. 그 교류해서 했던 제이크 설리라는 그 인물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가정을 행성에서 꾸리고 네. 근데 어떠한 계기로 이 움직여야 돼요. 네. 그 가족을 이루고 있던 그 조직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집단으로 가는데 네. 이 사람들을 받아주면 그 조직이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집안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행성 뭐 산 약간 산악 위주였으면 이제는 네. 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살아가는 법을 다시 배워요, 얘가. 네. 물 속에서 뭐 호흡하는 법, 네. 숨 쉬는 법, 물 속에서 뭐 의식주를 해결하는 법 이런 거 다.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로 섞여서 진행을 하는데 결국에 여기서 뭔가 제일 좋던 거는 죽음이 있으면 탄생이 있고 탄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다. 그런 순환에 대해서도 알려줬고 자연과 삶이 닮아 있다. 늘 그 자리에 있는 듯 하지만 끊임없이 변화하고 순환하고 있다라는 것 또한 알려줬고 그리고 결국에 가장 자기가 지켜내야 되는 건 자기 자신과 가족이다. 라는 것도 거기서부터 이제 더 많은 확장은 일어난다. 그러니까 성과도 중요하고 물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가족을 돌봐라. 약간 이런 메시지를 또 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쵸? 네, 그러면서 되게 재밌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앞전에 말했던 그 기버의 내용이 또 나와요. 온전하게 주거든요. 이 가족들한테. 그리고 그 가족들도 온전하게 주려고 하고 산악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이 물에 이제 들어오면 네. 물론 조직을 좀 이렇게 흔들어 놓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발판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전 그 역할을 이 가족들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잘 헤쳐나가면서 이제 풀어 헤치는 내용인데 제가 또 이런 철학도 되게 여기서 녹여져 있어서 좋았는데 네. 또 재밌었던 건 그 형상들이에요. 그 물의 형상이라고 하죠. 네. 막 이렇게 CG로 만들어 놓은 그런 작업하는 것들이 말도 참 좋았는데 보이는 시각적인 것도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 제가 단일 컬렉션 하나를 완성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유기적이고 뭔가 요동치고 볼드하고 이런 작품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맞아요. 보여주세요. 네. 이것도 그 작품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물의 시작점은 어느 작은 시작점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물을 좋아했던 이유를 파악했던 것 같아요. 왜 그걸 영감으로 삼았는지. 그게 결국에는 파생된다는 거거든요. 네. 물은 흘러가면서도 섞이고 네. 화합을 중시하잖아요. 그리고 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못 살잖아요. 네. 결국에는 사람을 이롭게 한다.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가를 자연으로 표현한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물이 강한 것 같지만 여리고 네. 그리고 부드러운 것 같지만 거세고 네. 이런 단편적이지 않은 이런 다채로움의 공존이 네. 나와 닮아 있어서 결국에는 내가 물에 나를 대입해서 작품을 해나왔던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서 교감하면서 봤던 되게 아름다운 영화였던 것 같아요. 약간 진아 씨의 그런 철학적인 부분들 네. 그리고 작업적으로 그런 것과 영감과 맞닿아 있어서 진짜 인생 영화라고 뽑힐만 하네요. 그리고 막 개성적인 부분도 난 이게 개성이라고 생각해 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뚜렷하면 사람들이 좀 호불호가 있잖아요. 네. 왜 이렇게 개성이 세? 근데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모든 것에서 그 사람의 정답을 그 사람이 세운 거잖아요. 네. 그걸 막 무작정 이렇게 변화라고 하기보다는
넌 그렇구나라고 그냥 이해하고 그 자리에 내버려두면 사실 아무 문제 일어나지 않거든요. 네. 그런 개성에 대한 존중, 다름을 이해하는 방식 네. 또한 알려주는 것 같아서 내가 만약에 뭔가 글로벌하게 진행을 뭔가를 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과 조금 더 화합을 하고 싶다 하면 이 태도를 자기 삶에 반영하면 많은 확장을 이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 느낌이었어요. 와, 근데 시간 관계로 제가 더 준비한 건 있는데 이거는 길게 얘기는 못 하겠고 근데 정말 이 영화들도 제 가치관에 영향을 많이 줘서 그냥 짧게 이야기하고 네네.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About Time 요거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 영향을 정말 많이 준 영화여서 이 하루를 음미하고 그리고 다시 산다고 생각하면서 소중하게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준 영화여서 요거 정말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트루먼 쇼라는 영화도 너무 추천드리고 약간 주체적으로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된 영화여서 네. 이것도 너무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 영화는 많이 알려지진 않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소공녀라는 영화인데 이솜 배우님이 나오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소신을 지키는 그런 인물에 대한 영화여서 요거까지도 너무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 이번에는 인생 영화 이야기했고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인생 무언가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겠습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